비트코인은 갈팡질팡하는 척 하고 있습니다. 개미들에게 혼란을 주기 위한 목적이죠. 그리고 저는 마지막 힌트를 발견하고야 말았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베이지컬리입니다. 아시다시피 10월의 비트코인은 대체로 상승장이었습니다. 진득하게 상승을 해주고 현재는 횡보를 하고 있죠. 마치 9월에 상승을 했다가 한번 조정을 준 것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다른 점이 있다면 이 당시에는 N자 모양으로 조정을 준 반면 현재는 삼각수렴 형태로 조정을 진행하고 있죠. 그리고 이 당시에는 조정 이후에 추가 상방. 그럼 현재 삼각 조정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부분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시각 10월 28일 오후 5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시하는 관점은 상방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유도 없이 그저 상방이라고만 외친다면 그 누구도 설득시킬 수 없겠죠. 하지만 저에게는 상방 관점을 뒷받침할 만한 합당한 합리적인 마땅한 근거가 있으니 한번 잘 들어주세요. 저도 실없는 소리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큰 흐름을 파악하는 다우 이론입니다. 다우 이론이라는 것은 차트의 높낮이를 파악하여 현재 추세를 해석하는 전통적인 기법입니다. 그럼 지난 3월 형성된 역대 최고점부터 오늘날까지의 고점과 저점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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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저, 고 이런 모양이 되는데요. 이때 하락 국면은 푸른색으로, 상승 국면은 붉은색으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 모습이 되죠. 다우 이론상 지난 3월부터 8월까지는 명백한 하락장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계속 내려가기만 했죠. 그리고 8월을 기점으로 오늘날까지는 상승장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계속 올라가죠.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추세 변곡이 발생했다는 징후가 있는가? 제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저점이 낮아진 곳이 있는가? 없습니다. 고점이 낮아졌는가? 그것도 아니죠. 따라서 상승장이 끝났다고 간주할 만한 신호가 없다는 것. 이는 우리가 대세 상승장 속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나침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횡보를 하며 저를 포함한 개미들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횡보를 하는 행위는 개미로 하여금 혼란을 야기하죠. 왜냐하면 그것이 세력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면 우리는 나침반, 즉 다시금 추세를 파악하고 온전히 길을 잃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유입니다. 지금이 상승장인 이유. 이번에는 조금 괴짜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과연 터무니없는 소리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저는 현재 차트에서 컵앤핸들 패턴을 포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컵앤핸들은 이러한 패턴입니다. 고점을 찍고 시세를 둥글게 말며 매집한 다음에 마지막 응축을 하고 또 다시 상승하는 패턴. 그리고 이것을 현재 차트에 대입해 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고점을 찍고 시세를 둥글게 말며 매집한 다음 마지막 응축을 하고 또 다시 상승 준비 중. 거의 유사한 모습이죠. 다만 이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 이 강력한 하락 지점 때문에 패턴이 일그러진다는 것. 그러나 저는 이것이 오히려 속임수라고 생각합니다. 쓸데없이 차트를 일그러뜨려서 해석을 방해하고 추세 파악을 못하게 하는 속임수. 따라서 저는 이 부분에 속어법을 적용하여 그냥 없는 셈 친 것이죠. 그렇게 되면 컵앤핸들로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석적인 차트 해석 기술은 아닙니다. 따라서 괴짜의 아이디어일 수도 있고 혹은 꽤나 참신한 아이디어일 수도 있겠죠. 결과는 아마도 10일 안으로 결판 날 것 같습니다. 이 괴짜의 아이디어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이유입니다. 이번에는 업비트 차트를 들고 왔는데요. 업비트 차트에서 신기한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먼저 업비트 차트의 장기 하락 채널을 작동합니다. 이거 맨날 보여드린 채널이죠. 이 채널의 지속 기간이 216일 그리고 상방 돌파. 그런데 여기서 신기한 현상이 있습니다. 보시면 업비트 차트에서는 채널을 돌파하고 지지 리테스트를 하고 반등을 했죠. 심지어 현재 가격이 10월 최고점을
이미 돌파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해외 차트 바이낸스 차트도 한번 볼게요. 바이낸스 차트에 똑같은 채널을 작도했습니다. 이거 방금 보신 것과 똑같은 채널입니다. 완전히 똑같이 작도했어요. 그런데 자, 현재 구간을 보세요. 생긴 게 조금 다릅니다. 채널을 돌파했다가 다시 채널 안쪽으로 회귀를 했다. 그리고 고점을 복구하지도 못했습니다. 업비트 차트는 여기까지 왔는데 바이낸스 차트는 아직도 여기입니다. 자, 동시에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좌측 업비트, 우측 바이낸스. 똑같은 비트코인 차트이고 똑같은 일봉 차트이고 똑같은 채널을 작도했는데 생긴 게 다르다. 맞습니까? 이러한 현상이 왜 발생하냐면 환율이 오락가락 움직이고 김프가 오락가락 움직이기 때문에 한국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의 차트가 다소 상이한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서 두 차트는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만 지금은 정반대의 행보를 보여주고 있죠. 이 시점에서 저는 업비트 차트가 옳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시다시피 바이낸스는 세계 1등 거래소, 업비트는 국내 1등 거래소죠. 그런데 바이낸스 차트로 채널을 보면 하방 분석을 해야 하고 업비트 차트로 채널을 보면 상방 분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속임수가 발생했다. 바이낸스에서는 하락인 척 한번 휘저어 놓고 세계적인 낚시를 할 작정인 것. 업비트 차트에서 속임수가 발생하는 것보다 더 많은 더 큰 개미들을 흡수할 수 있게 되는 것. 즉 업비트 차트에서 속임수가 발생한다면 피해자는 업비트 개미들입니다. 그러나 바이낸스 차트에서 속임수가 발생한다면 피해자는 전 세계 개미들입니다. 제가 만약 세력이라면 당연하게도 전 세계 개미들을 속여 먹겠습니다. 즉 세력의 심리를 고려한 분석이 세 번째 이유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점 폐기 구간도 알아볼게요. 관점 폐기 구간이 없는 분석은 반쪽짜리 분석이죠. 관점 폐기 구간은 명확합니다. 이 컵앤 핸들 패턴의 핸들 부분 최저점 그리고 삼각 수렴의 최저점 바로 65.2K. 만약 65.2K를 하방 이탈하게 된다면 저희 분석이 실패했다고 간주해도 좋습니다. 65.2K를 업비트 차트로 본다면 9,086만원입니다. 9,086만원. 자, 그러면 여기서 분석은 끝이 났습니다. 어떤가요? 괜찮은 내용이 나왔나요? 혹시나 내용이 괜찮았다면 구독 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자가 좀 많아지면 좋겠네요.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트 쉽게 배우자 베이지컬리였습니다.